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베트남은 맥렐란 교수와 패스팀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나노젠도 마찬가지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죠. 나노젠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올해 3월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제조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 만드는 방법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나노젠 연구개발 책임자가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죠. 우리는 백신 제조 기술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나노젠이 착한 기업이라는 인상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주변 저개발 국가에 백신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노젠은 제조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잘 사는 나라인데 오히려 국력이 더 약한 베트남의 나노젠은 기꺼이 주변의 어려운 국가를 위해 기술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백신 민족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백신의 역외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죠. 그리고 WHO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백신 민족주의는 다른 국가보다 자국민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걸 말합니다. 백신 불평등을 비판하기 위해 백신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미국과 영국 등 고소득 선진국들은 세계 인구의 14%인데요. 백신 공급량의 최대 5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게 대부분의 백신은 미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백신 공급량이 더 많은 건 당연하게도 보이죠. 그런데 백신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전체 인구가 5번이나 예방접종할 만큼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백신 접종은 2번에 끝나죠. 3번째 부스터샷까지 고려해도 최종적으로 3번이 끝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캐나다는 전체 인구가 5번이나 접종할 만큼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든든하게 저장해 두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저소득 국가는 백신이 모자라고 없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사례만 봐도 현재 진행형으로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었죠. 캐나다는 얼마나 선진국일까? 2021년 GDP 추정치를 보면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3등입니다. 물론 3등 일본부터는 GDP의 사이즈가 확 떨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GDP가 높죠. 일본은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왜 G2라고 미국과 중국만 따로 부르는지 알 수 있죠. GDP에서 2등과 3등은 무려 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4등 독일, 5등 영국, 7등 프랑스, 8등 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이 전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6등 인도가 끼어 있죠. 그러니까 GDP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이 백신 역외 수출을 통제한다고 말하니까 백신은 선진국에 머무르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백신 구경도 못 해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캐나다가 바로 9위입니다. 그리고 10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도 굉장하죠. 캐나다는 명목 GDP 순위로 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뉴스 기사에서 봤듯이 전체 인구가 5번이나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DP 상위 9위 정도만 되어도 백신은 넘칠 만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GDP 9위 캐나다도 백신이 넘쳐나는데 GDP 1위 미국은 어떨까? 코로나 백신이 넘치다 못해 지하철역에서도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백신이 넘쳐나니까 백신 민족주의는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관광객도 백신 접종을 해줍니다. 백신이 부족할 때는 자국민 먼저였는데요.
백신이 많으니까 관광객도 서비스입니다. 확인도 크게 안 하고 누구나 큰 절차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주 증명 확인 절차가 면제죠. 확인을 안 한다는 건 거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면 다 백신 맞춰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 놀러온 관광객들도 백신을 접종해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놀러 갔다가 백신 접종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콜롬비아에 사는 가족은 백신을 맞기 위해 뉴욕 여행을 계획했죠. 왜? 콜롬비아는 60대 미만이면 백신 접종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이죠. 여행도 할 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느낄 수 있죠. 아마도 콜롬비아는 백신이 부족하니까 연령을 60대 이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이 남아 돈다면 40대, 50대 접종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모자라니까 고위험군부터 접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넘쳐나니까 여행객도 그냥 접종해 줍니다.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 돈이 조금 있는 콜롬비아 가족들은 미국 여행도 할 겸 가서 백신을 맞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백신 불평등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미국에 백신이 넘친다는 건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장 온 외국인도 호텔 근처에서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당연히 출장 온 외국인도 관광객처럼 비거주자 신분이겠죠. 그냥 해줍니다. 100% 무료고 불법 체류자라고 차별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4월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신의 풍요 속에 미국은 이제 아무나 언제든 원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으려고 해서 못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9월이거든요. 미국은 5개월 전부터 백신이 넘치다 못해 외국인까지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GDP 39위 베트남은 어떨까요? 베트남 앞에 38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선진국 순으로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느라 그 뒤에 국가들은 백신을 구경도 못 해봤죠. 베트남 호찌민시에서는 어린이들도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살펴봤듯이 베트남 호찌민시는 락다운이 걸렸습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이 넘는 감염자 수가 발생하고요. 8월 1일에는 하루에 8,00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감염자 수가 많아지고 락다운이 걸린 건 면역이 안 되어 있어서겠죠. 8월을 기준으로 베트남 백신 접종률은 1,000만 건을 이제 넘긴 상태입니다. 베트남 인구가 약 1억 명인데 1천만 명은 전체 인구의 약 10%죠. 구체적으로 베트남 1차 접종자는 13%밖에 되진 않습니다. 2차는 103만 명이니까 1%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수준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몇 달 전이 아니라 바로 한 달 전 8월 달입니다. 미국은 4월부터 백신이 넘쳐나서 외국인까지 무료 접종을 했죠. 그러고도 4개월이 지난 8월에 베트남은 1차 접종자가 13%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백신 불평등은 굉장히 심하죠. 그런 가운데 베트남의 기업 나노젠은 주변 국가들에게 백신 제조 기술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착한 마음씨를 지닌 기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